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천병원 김상보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 계속 보고 있죠. 봉합기구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봉합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뭐 봉합이야 뭐 아무 때나 뜨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뜨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개방적으로 뜰 때는 그냥 쭉쭉 실로 뜨면 돼요. 뜨면 되는데 요즘은 관절경적으로 다 깨매기 때문에 봉합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로다고 관절감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크기가 크게 되면은, 파일의 크기가 크게 되면은 쉽지가 않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상골도 이렇게 볼까요? 자세히. 이게 뼈가 있고 이렇게 회전근개 파일이에요. 이 파란 요게 회전근개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원래 여기 붙어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회전근개가 되는데, 여기에 찢어지게 되면 이렇게 벌러덩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나사못을 박습니다. 나사못을 이렇게 뭐 3개를 고정을 한다고 해요. 그럼 여기 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 가닥씩 붙어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실을 꿰맬 때 여러 가지 공학기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콜피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실을 한 개를 떠서 뚝 잡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실을 잡아요. 실을 같이. 그래서 이렇게 덥석 뜨는 거죠. 이걸 바로 스콜피언이에요. 그러면 이 실이 이렇게 돼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묶죠. 위에서 묶게 되면 요게 내려와서 여기에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매듭이 점점 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딱 달라붙게 되면 이제 까만색의 회전근개가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우리 스콜피언이라는 것이고, 또 여기에 또 중간에 꿰맬 때도 또 수척 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실에다 뜨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바늘로 당긴 거예요. 바늘로 돼서 여기를 이렇게 실을 한 개 통과시키는 거예요. PDS라는 실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동그랗게 구멍을 만들어요. 나사못을 박은 실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난 다음에 요거를 위쪽으로 휙 당기게 되면은 이 실이 빠져나가면서 요 실이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요거를 이제 묶어서 봉합을 하게 되면은 다시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옆에서 뜰 때는 또 공간이 좁게 되면은 스콜피온을 쓰지를 못해요. 그럴 때는 뭐 수차 라수라든지 여러 가지 아큐패서, 그리고 버드빗 이란 기구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도 다시 결국 마지막에 매듭을 짓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던 벌러덩이 있던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내려와서 이게 최종적으로 회전근개가 봉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수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봉합기구입니다. 봉합기구. 이상하죠? 봉합하는데 무슨 기구가 이렇게 많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생각보다 기구가 많이 발전이 됐어요. 우리가 실을 어떻게 뜨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회전근개는 꿰매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봉합기구가 발전이 됐습니다. 봉합사의 통과라고 합니다. 꿰매려고 하면 실을 회전근개 건에다가 우리 통과를 시켜서 꿰매주게 되는데,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관절경적으로 봉합을 하면서 봉합사를 회전근개에 관통시키는 기술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관절경적으로 안 할 때는요, 우리가 개방적 봉합을 할 때는 실로 뜨면 되죠. 바늘질 하듯이 툭툭툭 뜨면 됩니다. 근데 요즘엔 누가 이렇게 개방해서 다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관절경적으로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관절경적 봉합을 할 때, 옛날이죠. 완전히 옛날은 아니고요. 봉합 나사못을 직접 건에 통과시키거나, 나사못을 직접 건에다 회전근개에 푹 찔러요. 그러면 또 건에 손상을 주겠죠. 봉합사를 먼저 건에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또 봉합 나사못에 나중에 끼우는 거죠.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먼저 뜨고 나사못에 끼우든지, 아니 봉합 나사못을 직접 건에 통과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했다는 거죠. 요즘에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봉합사 통과를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과 관통기, 패싱 디바이스에 많은 개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봉합 나사못을 먼저 뼈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뼈에 고정을 먼저 하고, 나사못에 실이 달려 있거든요. 나사못에. 저번 영상이 나왔죠. 봉합 나사못은 저번 영상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합사를 근에 관통을 시킵니다.
사실은 이게 관건이에요. 봉합 나사못을 고정하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뜨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뜨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느 포인트에 그리고 어느 강도로 게임에서 타이, 봉합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스콜피온인데요. 스콜피온이 기구 이름이에요. 드디어 이제 봉합 기구가 나왔어요. 이걸 위해 선행성 통과 기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봉합사의 한쪽 가닥을 유연성 있는 바늘에 끼워지게 만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죠. 이렇게 이게 이 기구 이름이 스콜피온이에요. 아스렉스 회사가 만든 건데, 이 회사가 이 제품을 잘 만들어요. 수술 기구들을.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실을 여기 끼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실을 끼우게 되고, 요기를 우리가 총처럼 생겼죠. 탁 잡아서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탁 총을 쏘게 되면 여기서 실이 바늘이 여기 끼어 있어요. 이게 바늘이거든요. 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긴 바늘이. 그래서 탁 트리거를 하게 되면 바늘이 슉 이렇게 올라가요. 슉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물려있던 실이 바늘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쑥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회전근개를 물고 건을 쏘면은 바늘이 위로 올라가면서 물려있던 실이랑 같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봉합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풀어보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 가닥을 유연성 있는 바늘에 끼워져서 그네 끝을 잡고 바늘을 실과 함께 통과시킨 뒤, 그러면 실을 이제 잡는 기구, 글라스프라 그러는데 요거로 잡고 실을 빼내는 방법이죠. 장점입니다. 건의 끝에서 상당한 깊이까지 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늘만 갈아주면 계속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기구 처음에 살 땐 비싸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봉합이 가능하죠. 2열 봉합, 1열 봉합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점인데요. 건이 두껍거나 회전근개가 생각보다 딱딱하고 두껍거나 하면 실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올라오죠. 휙 떴는데 총을 쐈는데 실이 안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만일에 피가 많이 나서 여기가 시야가 안 좋거나 하게 되면 올라온 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앞쪽이라든지 뒤쪽이라든지 그런데 공간도 좁고 하면은 잘 보이지도 않고 되게 상당히 또 안쪽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야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고 피도 나고 그러면은 실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워지겠죠. 영상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을 끼웁니다. 실을 끼우고 이 바늘이거든요. 이렇게 락킹을 한다 그러죠. 끼우고 이제 이 스콜피온은 발전된 스콜피온이에요. 원래는 한 개만 이렇게 실을 끼우게 되는데 이 스콜피온은 개발돼 가지고 두 개의 실을 끼우게 되는 또 최신형 기술인데, 이렇게 손잡이 잡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 이렇게 쏘게 되는데 실이 두 개 물려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술할 때 보면은 실을 한 개 물고 두 개 물었어요. 한 개만 물어줘도 스콜피온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할 때 미리 이렇게 이런 캐놀라라고 가이드를 꽂아 놔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조직이 안 부딪히고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잘 넣어서 이게 회전근개거든요. 밑에서 쓱 잡아요. 덥석 이렇게 덥석 잡습니다. 쑥 넣어요. 깊이까지 뜨는 게 좋다고 그러죠. 깊이까지 좋은 건을 찾아서 단단하고 좋은 면을 찾아서 쑥 이렇게 올리게 되면 실이 올라오죠. 그러면은 글라스퍼 잡는 기구로 잡아줍니다. 덥석 잡아서 빼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 개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어디를 뜨느냐가 중요하겠죠. 너무 또 안쪽에 뜨면은 이게 근육이거든요. 근육이라서 또 찢어지고, 또 너무 바깥쪽에 뜨면은 이게 또 쉽게 찢어져요. 그러니까 깊숙이 넣되 강도가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넣어야 되고, 뜰 때는 또 너무 가까우면 또 안 되고 적당한 간격으로 잘 이렇게 길이를 보고 넓이를 보고 또 꿰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오면 또 잡아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꿰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떴다. 이렇게 많이 찢어져 있으면 여러 군데를 뜨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떠가지고 꿰매주는 거죠. 마지막 타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금방 봤던 영상을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먼저 이게 봉합살을 우리가 사이에 끼우는 건데 밖에서 끼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 먼저 나사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나사못을 먼저 박고 난 다음에 꿰매는 거예요. 나사못을 박고 그 다음에 실들을 꿰매주는 거죠.
이렇게 흰색 실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이런 방법인데요. 스콜피온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이제 수척 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척 훅은 이런 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뜨는 기구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바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뜨는 거예요. 그냥 뜨고 이 사이에 실이 쭉쭉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PDS라고 합니다. 모노필라멘트라고 하는데 PDS 실을 이름이에요. PDS 실을 건에 통과시킨 후 PDS 실을 봉합사 주위로 매듭을 만들고 다른 쪽 PDS를 당기면 매듭 지어져 있는 봉합사가 후향적 형태로 건을 통과해 삽입구로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후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데 장점 보죠. 작은 공간을 뗄 수 있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고 여러 종류의 기구 사용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후향적으로 잡아당겨 빼야 하는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수척 훅의 모양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바디라 그러고 앞에 있는 게 이게 바늘이거든요. 여러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거, 90도짜리, 다른 모양, 더 든든한 거, 약간 휘어진 거, 꼬부라진 거, 쑥 이렇게 커브가 긴 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걸 쓰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쓸 것인가? 이것도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잘 휘어지거든요. 잘 휘어지니까 잘 써야 됩니다. 이거 잘 휘어집니다. 생각보다 비싼데 잘 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뜨는 거죠. 아까 전에 거랑 다르죠. 스콜피오는 덥석 실을 잡아서 이 실을 바로 통과시키는 반면에 차이점이에요. 이 실을 잡아서 바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수척 훅은 이렇게 해서 떠서 먼저 이 PDS란 파란색 실을 먼저 빼내는 거죠. 빼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실, 요거 약간 줄무늬 실 있죠. 이렇게 격자 모양 있는 거. 이 실을 요 사이에 이렇게 PDS를 묶어서 이 실을 요 사이를 통과시키면 요게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보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밑에서 이렇게 떠요. 밑에서 뜨면 PDS 실이 위에서 밑으로 가 있죠. 위에서 내려와서 요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보이지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제 격자 무늬의 실을 요 사이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서로 묶어서 요 파란색 실을 당겨버리면 요 실이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실을 당겨서 빼내면 요 실이 밑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냥 귀찮지만은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스콜피온으로 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크면은 들어가는데 특히 요런 데 구석탱이 좀 크기가 작을 때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서 떠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기구도 있습니다. 아큐패스, 수처, 라쏘. 일회용 기구인데요. 일회용으로 만든 기구인데 장점은 단단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걸 우리가 잘 쓰면 되겠죠. 단점은 일회용이라서 비용적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아큐패스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약간 휘어진 거, 많이 휘어진 거, 푹 휘어진 거, 이렇게 적당히 휘어진 것까지 있고 실을 톡톡톡톡 넣어서 깨매는. 이것도 역시 수처 훅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수처 훅보다는 싸다. 하지만 일회용이다. 그래서 단가가 생각보다 쓰다 보면 비싼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는 적당히 씁니다. 수처 훅을 많이 쓰는 거죠. 수처 라쏘라는 것도 있습니다. 라쏘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또 이 뭐냐면 여기는 그냥 실을 넣는 거예요. 실을 넣지만 여기는 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 게 라쏘다. 손잡이가 없으면 아큐패스, 손잡이가 있으면 수처 라쏘. 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모양으로는 다양한 모양이 있죠. 이렇게 해서 실을 넣어서 깨매주는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회전근개 봉합 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심이 없어도 이런 정도로 깨매는구나 라고 하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이 영상 끝나고 나면 구독 버튼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올 거예요. 구독 바로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수술 및 여러가지 치료를 잘 받고 꼭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